자, 오늘은 형성평가 3과 연설과 발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1번, 화자의 공신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공신력, 지난번에 수행평가에서도 나왔던 기억 나실 겁니다. 공신력이란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 줄여서 그래서 공신력이라고 한다 그랬죠? 맞습니다. 2번 연설에서 화자의 공신력은 청중을 설득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연설 배우면서 공신력이라는 용어를 배웠던 거였습니다. 3번 연설을 할 때 적극성과 자신감을 드러내는 태도는 화자의 공신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그치. 공신력을 높이는데 화자의 태도, 연설할 때의 태도 이런 거 당연히 도움을 주겠고요. 4번 연설 주제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 화자의 성품이나 평판 등 이런 것도 공신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배웠습니다. 5번 공신력은 청자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화자의 노력은 불필요하다. 야, 화자의 노력, 이거다 해야 되겠다. 화자의 노력이 불필요하다 그랬는데, 그러면 뭐 화자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공신력을 높일 수 있나? 그럴 수 없잖아. 그지? 요런 지문을 보시면, 요런 지문이 답이라는 거. 요런 선택지를 보시면 요런 선택지가 답이라는 거 아마 지금 고등학교 2학년까지 생활하면서 당연히 요런 게 답이라는 거 알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2번 내려갈게요. 2번 이성적 설득 전략의 방법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이성적 설득 전략, 그 다음에 감성적 설득 전략, 인성적 설득 전략 배웠던 기억 나시죠? 수행평가 문제로 냈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고르래. 어떤 게 이성적이야? 일단 기억, 연역논증, 규남논증 나오는 거 어때? 괜찮아. 맞아. 그 다음에 니은, 청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례나 상황.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뭐라 그러니? 인성? 감성적 설득 전략이에요. 감성에 호소하는 거. 감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통계 자료 전문가 의견 이런 거 이성적 어때? 맞아. 그 다음에 리을, 간결하고 명료한 표현을 사용하고 자신감, 품위 있는 자세 이런 건 그 사람의 화자의 그 강연하는 사람의 인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인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디귿 들어간 2번이 답이네요. 자, 3번 바로 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연설 하나가 나와 있는데 그 연설에서 화자가 내세우고 있는 주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래요. 이거 뭐 바로 고를 수 있을 것 같아. 답 몇 번이니? 1번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철폐하자라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마틴 루터킹 목사에 대한 이 연설은 아마 중학교 때 배운 학교들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뭐 배경 지식으로 해서 풀어도 3번에 1번은 충분히 풀 수 있었습니다. 3번에 1번이 답이고요. 그다음에 4번. 다음은 이 연설의 화자에 대한 설명이다. 마지막 빈칸 세 자리 한번 채워봅시다. 자, 우리가 1번 문제에서도 풀었었는데 이 마틴 루터킹 그 목사의 그 연설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뭐를 갖추고 있다라고 했는데 공신력, 우리 1번 문제에서 푼 공신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신력이라는 주관식 답 써주고 넘어갑시다. 5번 넘어갈게요. 기억부터 미음에 사용된 설득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기억 부분. 문장을 반복하여 청중의 공감을 유발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게 지문에서 내가 설명을 해야지 니네가 듣더라고. 지문으로 보면서 설명할게. 기억 부분은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기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위에 올라가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가 문장을 반복하여 청중의 공감을 유발하고 있는 거 맞네요.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들어 주장의 당위성을 드러내고 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난다라는 이 나라의 건국 신조의 참뜻 이랬으니까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라고 표현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
부당함과 억압의 뜨거운 열기로 요거는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이래. 보자. 부당함과 억압의 뜨거운 열기로 신음하는 미시시피주도 언젠가 자유와 정의가 샘솟는 오아시스가 되리라는 꿈입니다. 이랬는데 부당함, 뭐 억압 이런 표현을 들으면서 그 미시시피주의 흑인들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이 얘기를 들으면 그래 나도 뭐 백인들과 평등해져야 돼. 뭐 무슨 나도 이 뭐 그 뭐지? 연설에 동참해야 돼. 뭐 연설 내용에 동참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갖겠지? 그래서 감정을 자극하는 내용 맞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리을,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일반적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얘들아, 리을에 잠깐만 요 옆으로 잠깐 갈게. 구체적 사실이 아이고 미안. 구체적 사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결론이 나오는 걸 무슨 법이라 그래? 연역법, 귀납법 중에 골라봐. 이게 연역법이니 귀납법이니? 귀납법, 맞아. 이게 귀납법이야. 귀납법이 일반적인 사실을 하나하나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소크라테스도 죽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다, 뭐, 무슨, 허지에도 죽는다는 지금 하면 안 되지. 세종대왕도 죽었다, 뭐, 누구도 죽었다, 이러고 나서, 그래서 인간은 죽는다. 혹은 뭐, 그래서, 뭐, 나도 결국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는 걸 귀납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내용이 여기 쓰였나 볼까?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들끓는 엘라바마 주지사가 주권 우위라는 등 떠벌리는 어쩌고저쩌고라고 나오는데 딱히 여기에 그런 구체적인 사실들이 나오고 나서 결론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런 형식은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죠. 이거 귀납법 아니네요. 그죠? 귀납법이라기보다 이거는 그냥 뭐지 디귿하고 똑같은 거네. 디귿에 막 감정에 호소했던 것처럼 이것도 그냥 감정에 호소하는 감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리을이 바로 귀납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미음까지 같이 보실게요. 미음이 청중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감성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러한 믿음이 있으며 우리는 이 시끄러운 불협화음을 형제라는 아름다운 고요한 곡으로 이렇게 막 비유적인 표현 나올 때 있잖아. 그럴 때 사람의 감정이 잘 움직여. 그러니까 이것도 감성적 설득 전략이 맞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 내용은 감성적 설득 전략이 굉장히 많이 쓰인 그런 연설문에 해당이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고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발표를 할 때는 준언어, 비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발표에 도움된다고 했고요. 2번. 발표 내용을 구성할 때는 사전에 청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요구를 갖고 있는지 관심 수준을 분석하면 훨씬 더 좋은 발표가 되겠지요. 3번.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정보를 최우선으로 선별해야 한다. 뭐 그래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약간 이 어색함을 느꼈으니 4번, 5번을 먼저 볼게요. 발표는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어떠한 사실에 대해 말하는 화법의 한 유형, 당연히 맞고요. 발표 내용을 조직할 때는 청자가 발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갖추면 좋겠죠. 나머지가 너무 확실하게 맞기 때문에 3번을 답으로 하도록 할게요. 전문적인 정보를 무조건 최우선으로 선별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들아, 이런 게 만약에 다른 문제에 뭐 전문적인 정보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러면 또 맞을 경우가 있어. 맞을 문제가 있어. 제가 맨날 국어 시간에 말씀드리다시피 국어 문제는 사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뭐 가장 적절한 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택지에 더 아닌 게 있으면 그게 답인 거고 뭐 똑같은 그런 보기가 양쪽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똑같은 보기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더 적절한 게 있으면 밀려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내용과 그다음에 나머지 선택지 내용을 잘 보고 판단해서 답을 고르셔야 돼요. 이거를 막 꼬투리를 잡아서 선생님 전문적인 정보가 중요한 정보일 테니까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시면 저도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원래 국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머지 선택지와 비교해서 답을 고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긴 1, 2, 3, 4, 1, 2, 4, 5번이 확실하게 다 맞잖아요? 그래서 3번을 답으로 하시는 겁니다. 7번. 보기는 캠핑에 대해 수집한 정보인데 A에 들어갈 게 뭔가 B에 들어갈 게 뭔가를 한번 알아보래. 캠핑을 하는데 필요한 실용적인 정보를 요구하는데 삭제할 내용. 여기 실용적이지 않은 거 찾으면 기억이 되겠네. 캠핑의 역사는 딱히 실용적이진 않잖아? 캠핑하는데. 그 다음에 평소 요리에 관심이 많으면 어떤 걸 많이 넣어야 돼?
맞아. 비읍을 넣어야겠지요. 캠핑장 인기 요리니까 요걸 더 포함해야 된다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간단한 문제였으니까 이렇게만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넘어갈게요. 보기는 화자가 이 발표를 하기 위해 수집한 정보이다. 이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여기 드론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나온 것과 나오지 않은 것을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보니까 드론의 유래부터 한번 찾아보자. 자, 드론의 유래 찾을 수 있나요? 드론의 유래 있어, 없어? 여기 원래 뭐 미군 폭격용으로 뭐 개발했는데 여왕벌이라는 이름이 들었고 어쩌고저쩌고 있었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유래 아니야? 그치? 유래라고 볼 수 있네. 이게 유래고 그 다음에 회전익 드론의 구조 이거는 어디 있나? 회전익 드론 말 나오는 데 가서 찾아보자. 뭐 이런 거 회전익 드론이라고 부릅니다. 뭐 그런데 어쩌고저쩌고 이게 회전익 드론인데 회전액 드론은 뭐 이렇게 뭐 착륙 장치로 물체가 회전할 수 있고 작은 막대기가 어쩌고 저쩌고 막 회전익 드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네. 회전익 드론에 여기 지금 니은에 보시면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조종기를 꺼내면서 뭐 요 내용 설명을 쭉 하는 걸로 보아. 회전 날개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헬리콥터 모양이고 모터와 여러 개의 모터와 회전 날개가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드론 아랫부분에 다리에 해당하는 착륙 장치, 뭐 카메라 등을 장착하기 위한 장비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 회전이 드론에 뭐 어떤 게 있고, 그러니까 어떤 요소들이 있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를 다 설명해 주는 걸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니은도 찾을 수 있었고요. 디귿 군사용 드론의 활용 범위를 찾아보래. 군사용 드론이라는 말이 군사 목적으로 개발된 드론은 현재 군사용뿐만 아니라 어쩌고저쩌고 군사용 얘기할 줄 알았더니 상업용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는데? 그지? 군사용. 그 외에 군사용이라는 말이 어디 또 나오나? 나와요? 안 나와요? 군사용 드론 얘기? 안 나와요. 그러니까 디귿은 찾을 수가 없고 리을 고정익 드론의 항공학적 원리 고정익 드론이라는 말이 여기 고정익 드론에도 고정익 드론이 있습니다. 뭐 고정익 드론은 비행 방식이 비행기와 유사하여 전진만 가능하지만 어쩌고저쩌고 여기 한 부분이 고정익 드론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가 항공학적 원리야? 고정익 드론의 항공학적 원리라 그랬는데, 고정익 드론은 그냥 뭐 전진만 가능하다 이것만 나왔지, 항공학적 원리에 대해서, 원리라 그러면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항공학적 원리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 거기 두 줄이 끝이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찾을 수 있었는데, 본문에서 디귿과 리을은 찾을 수 없었네요. 답은 디귿과 리을이 답으로 해야 되니까 5번이 답이겠군요. 자, 그 다음에 9번. 이 발표를 하기 전에 화자가 청자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청자는 드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이렇게 설명을 하겠어? 안 하겠어? 전문적 지식은 전문가 앞에서 드론을 이렇게 설명한다고? 좀 이상하지 않니? 우리 TV에서만 봤을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 보니까 그냥 평상시 자기 친구들, 학생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자로 해서 드론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지?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머지는 맞아야 1번이 답이 되겠네? 나머지 확인해 볼게. 청자는 텔레비전을 통해 드론을 접해본 경험이 있을 것 같아. 자, 찾아봐야 될 것 같아. 내가 이전에 형성평가할 때 본문에서 안 찾았더니 애들이 잘 모르고 나중에 다시 설명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볼게. 자, 2번은요. 텔레비전을 통해 드론을 접해본 적이 있다. 여기 있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드론을 접해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능 방송에서도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가 여기 나오네요. 2번 내용 찾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번. 청자는 드론 조정과 관련된 실용적인 정보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드론 어떻게 조정하는지, 뭐 드론 조정기를 꺼내면 어쩌고 저쩌고 생각보다 간단하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요 얘기를 했다는 건 드론 조정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드론 조정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4번. 청자는 주로 여러 개의 모터와 회전 날개가 있는 회전익 드론에 익숙할 것 같아. 아까 회전익 드론 여기 나왔는데. 그지? 아, 뭐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드론은 헬리콥터 모양의 드론인데 그걸 회전익 드론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한 거 보니까 4번의 내용도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헬리콥터 모양의 드론, 그런 게 회전익 드론. 뭐 그래서 요거를 많이 봤을 것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청자는 드론을 가까이에서 본 경험이 적어 드론의 실물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드론 꺼낸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드론을 꺼내서 실물에 관심이 많으니까 보여주면서 뭐 이렇게 각각의 부분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2, 3, 4, 5번은 본문 내용 중에 다 찾을 수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앞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진 않는다라는 걸 생각하면 1번이 답이라고 볼 수가 있대요. 그 다음에 10번. 이 발표에서 화자가 사용한 발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언어 사용했니? 여기 뭐 손가락 하나를 들고 손가락 두 개를 들고 바로 옆에서도 찾을 수 있네. 비언어적 표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의 출처를 밝혀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출처. 어디에서 이런 설명을 가져왔다는 둥 뭐 이런 내용 있어요? 어느 전문 서적을 보면, 잡지를 보면, 신문을 보면 뭐 이런 얘기가 없네요. 출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3번. 청자에게 질문을 던져 청자의 배경 지식이나 경험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하고 있는 거 있니? 질문한 부분? 질문한 부분 어디 있게? 이 위에서 찾아보면 다 아시죠? 뭐 이런 거 있잖아.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시죠? 여러분이 뭐 떠올리는 드론은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한 부분이 있네.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번도 찾을 수 있었고요. 3번도 찾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조자료를 활용하여 보조자료가 그냥 여기 나오는 그런 진짜 드론을 가지고 온다거나 뭐 이런 게 보조자료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발표 내용의 순서 안내한 내용 있니? 네, 제일 앞에 보시면 오늘 저는 드론의 유래와 활용에 대해 설명한 후 드론의 종류와 유의점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순서를 설명해 준 부분이었죠. 나머지는 다 본문 내용 중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을 던진 거 찾을 수 있었고 보조자료 활용했고 순서 안내했고 다 있었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과 형성평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